이 남자는 조금 특별한 간호조무사입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환자를 돌봄에도 그들의 가족, 연인, 친구가 되어 삶에 깊게 개입합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그들에게 강하게 이입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영화는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첫 번째 영화 크로닉입니다.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표현을 다룬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에 담긴 자잘한 의도부터 표현 방식 그리고 메시지까지 다양하게 음미하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거나 혹은 보지 않으셨더라도 스포일러가 상관없으신 분들만 감상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헌신하며 그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 데이빗. 그는 과거 불치병을 앓았던 자신의 아들을 잃고 죽음 직전의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 특별한 간호사인데요. 데이빗이 맞는 환자들마다 그 환자들의 가족, 연인, 친구가 되어 깊게 개입하며 그들의 삶에 이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 후 직장을 잃고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일하게 된 데이빗은 마르타라는 환자를 새롭게 맡게 됩니다. 마르타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데이빗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안락사시켜주길 부탁합니다. 데이빗은 거절하지만 결국 그녀의 부탁대로 들어주게 되고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맡게 된 환자에겐 어떠한 호의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에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데이빗은 조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자살이었는지 사고였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토리에서 느껴지듯 이 작품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데이빗이라는 캐릭터의 감정선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말의 비극도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입니다. 죽음은 예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작품에서 말하는 메시지 중 하나니까요. 그럼 그런 메시지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촬영 방식에서 표현하는 기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롱테이크 씬, 백뷰, 프레임, 그리고 빛 표현입니다. 일단 한 씬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첫 환자인 세라의 지인들이 방문한 장면에선 세라의 지인들이 다양한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부터 그들이 세라와 인사하고 집을 떠난 뒤 데이빗이 세라를 부축해주는 장면까지 씬이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이런 장면이 꽤 많은데요. 이런 롱테이크 씬은 촬영상 많은 연습과 연기력, 그리고 기획,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편집의 컷으로 유효한 장면이 아닌 모든 공백과 정적까지도 살려 담기 때문에 영화가 비교적 허전하고 영양가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장감, 현실감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업 영화보단 예술 영화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특히 그런 롱테이크 씬에 백뷰 앵글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시점일 겁니다. 주인공인 데이빗의 등 뒤에서 그의 동선을 따라가는 카메라 워킹입니다. 이 시점은 주로 데이빗의 감정 변화가 세밀하게 변화할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표정이 읽히진 않지만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그의 긴장감, 위축, 불안 등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노골적이지도 은유적이지도 않는 방식이죠. 또한 프레임 활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레임이란 건 카메라가 담고 있는 장면의 영역을 뜻합니다. 액자가 프레임이고 액자 속 사진이 영상인 셈이죠. 하지만 그 프레임이 끝나는 범위, 영역에 따라 그 영상이 가지는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크로닉에선 캐릭터들의 관절을 프레임에 걸치게 잡거나 상반신만 잡는 답답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그림 속 인물이 프레임의 관절 부위가 잘리는 건 미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함을 의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허벅지 중간에서 프레임이 잘리는 것과 무릎 한가운데서 프레임이 잘리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안정감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화면을 가두거나 자체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캐릭터들에게 집중하고 이입하거나 그리고 그 영상 속의 현장감, 현실감을 느끼는 데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또한 공간의 창문이나 거울로 공간을 차단시켜 죽음을 앞둔 이들의 심리적 고립을 더 잘 은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근감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점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데이빗이 러닝머신을 뛰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가장 활동적인 장면이지만 협소하지만 원근이 명확했던 다른 씬에 비해 포커스 아웃이 되어 있거나 데이빗의 앞 공간을 막아놓은 의도적인 답답함과 불안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안함은 마지막 장면의 교통사고를 위한 기획의 일부분이었죠. 전체적인 작품의 미장센, 그리고 분위기와 캐릭터들의 심리 등 모든 것과 마지막 장면을 위한 복선 모두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촬영 과정에서 빛 표현을 굉장히 신경 썼는데
영상에서의 명도 대비 밸런스가 아주 적절해서 가시성이 아주 좋고 특별한 색감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빛의 위치나 역할이 일정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초반 장면에 비해 데이빗이 환자들에게 계속 치여가며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가지게 될수록 화면의 빛이 사라져가는 느낌은 받습니다. 특히 데이빗이 혼자 있거나 운전하는 장면에서는 거의 빛이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빛에는 명확한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했다는 느낌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면 세팅에 특히 초록색 자연물을 많이 조성한 게 눈에 띄는데 이것 또한 명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은유하는 천국 같은 분위기, 평화로움을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상업성이 있는 영화들 같은 재미 요소를 느낄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호흡도 길어서 전개가 스피디한 요즘 영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겐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영화이며 상당히 지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표현 방식이나 예술적 요소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장면, 그리고 작품 분위기도 기분 좋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내기엔 어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선명하진 않지만 인물들의 감정 표현과 연출에 명확히 배어있고요. 다소 지루하고 우울한 에너지를 가진 작품이라도 감상하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인데 가장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텐션이 있는 장면들을 위주로 구성하는 현대 영화와는 반대로 모든 요소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정면 돌파형 영화는 도리어 요즘 시대에 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극복 방안이나 회피 방식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죽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정면 돌파형 작품인 것이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크로닉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슬픔을 치유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이런 영화로 슬픔과 우울함에 제대로 빠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의 추천 영화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할 때 리뷰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See you later, kiddo. Okay. Okay, I will.